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성별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거 보다가 와 정말 고생해서 잘 썼는데 성별 유추돼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서 힘든 게 많아. 근데 힘이 들면 추억에 남아. 그게 경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활 경험을 엄청 많이 쓰거든. 군 경험은 가급적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미안하지만. 군 경험을 쓰면 감점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소개서 평가 1점 가지고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감점되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야 돼. 감점이 사소한 게 아니야. 감점이 돼버리는 순간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 돼. 경쟁률이 너무 높아.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실수 한 번 하면 끝이다.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진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액세서리를 착용하셨네요. 우리가 워크숍을 가죠. 해외로. 저 뒤에 여가 치나가 유난히 좀 빛나 보이네요. 네, 맞아요. 네, 오늘은 공공기관 자소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입사 지원할 때 채용 공고를 잘 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답이 다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공공기관 평가 관련해서 한숨을 깊게 쉬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러셨나요? 공공기관 채용이랑 민간기업 채용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공공기관 채용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채용 공고에도 있고 안내사항에도 다 있는데 그걸 어겨가지고 감점을 받거나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나머지 부분들 다 잘 썼는데 그거 실수 하나 해가지고 떨어진 거 보니까 요즘 취업도 힘든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리더라 진짜.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조금만 조심했으면 붙을 사람인데 그래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공공기관 채용이 변천사가 있어요. 이름. 2014년, 15년도에는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해서 이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2017년, 18년도부터는 블라인드 채용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공정 채용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름이 바뀌는 건 뭐 정권 바뀌면서 이름 계속 바꾸는 것 같아. 똑같은 건 뭐냐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거든요. 능력 중심 채용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안 했냐? 또 그건 아니야. 근데 편견이 들어가는 요소가 있어. 일 잘하면 되는 건데 편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연령 철폐를 했단 말이지. 나이가 많더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연령이랑 일랑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연령 철폐를 했어. 그 다음에 또 철폐했던 게 학력 철폐를 했어.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할 능력을 만들었는데 이게 학력이 고졸이라고 채용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공공기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공정한 채용을 계속 해왔단 말이야. 학력 철폐, 연령 철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 돼. 있을 수 있지. 내가 지방대를 다녀. 좋은 데가 아니야. 스카이가 아니야. 그럼 편견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외모 같은 것도 편견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연령, 학교명, 그 다음에 출신 지역, 뭐 종교 이런 거 참 다 날려버린 거야. 왜냐면 그것들이 편견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특징이라는 게 학력 철폐, 연령 철폐,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은 모두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다. 능력만 본다. 능력에 방해가 되는 편견은 다 지워버리겠다는 채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전공도 못 써요. 전공은 일이랑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 중심 채용이랑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전공을 쓴 순간 얘는 학력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공공기관의 표준 입사 지원서를 보면 학교명이랑 전공을 못 쓰는 대신에 직무와 관련된 교육 과목명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전공인 사람들이 만약에 직무와 관련된 다른 학과 교육 과목을 썼다고 한다면 그것도 직무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개념인 거고 학교를 안 다니고도 그 직업 훈련을 받았으면 직업 훈련 교육 과목을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학교를 안 나오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은 뽑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원자가 어떤 실수를 하기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보통 자소서에서 거의 대부분 실수를 하는데 학교명 쓰지 말라고 했잖아. 입사 지원서에도 학교명이 없어. 근데 자기가 땡땡땡 학교를 졸업하고 라고 쓴 순간 감점이야. 이거 너무 안타까워. 자부심 때문에 쓸 수도 있어. 내가 다닌 학교 자부심 있을 수 있지. 좋은 대학교 다니면 특히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자기를 감점시키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 연령 철폐이잖아. 근데 30대의 늦은 나이로 신입사원에 입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연령을 유출을 시켜버리는 거잖아.
이제 그걸 또 감점이 될 수 있겠지. 그것도 출신 지역 쓰지 말라니까 또 어떻게 쓰냐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좋은가 봐. 경상도 삼천에서 태어나 이렇게 쓰는 순간 또 감점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감점 요소가 너무 많아. 학력철폐, 연령철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소서를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안타깝지 않아? 이런 것 하나 때문에 그 6글자, 7글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는 게 슬퍼. 근데 왜 이렇게 감점이 되는 게 많을까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성별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거 보다가 와 정말 고생해서 잘 썼는데 성별 유추돼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남성 더 많이 채용하는 거 아니야? 남성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성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가 조금 이제 불리하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소개서에 그런 것들을 다 빼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서 힘든 게 많아. 근데 힘이 들면 추억이 남아. 그게 경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활 경험을 엄청 많이 쓰거든. 근데 우리나라의 국군 체계라는 게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만 보통 있는 거고 뭐 부사관이나 장교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있지. 근데 중경험을 쓴 순간 그 장병이라는 게 좀 티가 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감점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자소서 문항이 대부분 이제 문제 해결력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제 군경험 적게 되는데 그때 뭐 땡땡 부대에서 어떤 장병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 되니까 이제 다 떨어지는 거지. 여자분, 남자분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틀리냐면 보통 자기가 좀 책임감을 어필하고 싶을 때 나는 삼남 몇녀의 장녀로서 장남으로서 막 이렇게 쓰거든. 다 감점이야. 성별이 유치돼 버렸잖아. 아니 성별을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되는데 왜 과도하게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평가자분들이 남성에 조금 선호할지 여성 선호할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아예 다 날려버린 거라고 공공기관. 근데 그런 것들 많이 틀리는 거지. 그리고 기업명도 여전히 실수가 많지. 근데 이제 기업명 실수하는 건 난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 다른 데 지원하다가 이제 복사를 했는데 복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어도 기업명을 바꾸는 건 예의다. 근데 성별, 나이, 학교명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점받고 떨어지는 건 진짜 제일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해요. 대표님, 그러면 우리 신입 취업 준비생들은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 생활 아니면 군 생활일 텐데 자소서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맞아. 경험이 많이 없어. 일단은 만약에 어떠한 경험을 쓰고 싶으면 땡땡땡 학교, 뭐 땡땡땡 동아리 막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학교 경험이라면. 왜냐면 어떤 대학교에 유명한 동아리 명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연세대에는 독수리 무슨 동아리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 동아리 명 써가지고 학교가 유추돼 버려. 그런 경우에는 평가자가 알잖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또 감점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땡땡땡이라고 동그라미 표시해가지고 나는 써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점검을 할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 경험은 가급적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미안하지만은. 공경험이 제 기억에 남겠지. 왜냐면 힘드니까 기억이 남는 거야. 근데 공경험을 쓰면 감점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소개서 평가 일정 가지고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항목에서 감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뭐 감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감점되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야 돼. 감점이 사소한 게 아니야. 일정 가지고 겨우 되는데 자기소개서 못 썼는데 실수 안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 근데 감점이 돼버리는 순간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 돼. 경쟁률이 너무 높아.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실수 한 번 하면 끝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은 다 안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군대 문제가 아니라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생활 적지 말라고 하면 똑하면 여성들도 군대 보내는 이런 또 이야기 한다고. 근데 이건 군대 문제가 아니라 성별 문제야. 그러니까 군대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입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치들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에 목숨 걸고 한다라는 말인 거고 이제 능력으로만 평가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게 공공기관 채용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하다가 최근에 공정 채용이라고 해서 투명성이 매우 강화된 채용 방식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채용 공고나 직무기술서 이것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거기서 안내, 주의, 가점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감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한다고. 그런 것들을 안 읽고 입사 준비를 한다는 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거 진짜 필히 준비해가지고 감점받아서 떨어지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봐요. 안녕.